네, 그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제 보고 있었죠. 그죠? 포지셔널 인코딩 보고 있었고 앞에서 결국엔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이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기함수를 쓴다는 게 좀 자연스럽긴 하죠, 여러분. 주기함수를 쓰면은 알아서 얘가 뭐 바운드가 되어 있고, 그죠? 이제 결국에는 뭐 우리가 여기에 뭐 특정한 값을 주지 않는 이상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바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아까 문제가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만약에 1, 2, 3, 4 이렇게 가면은 테스트에서 처음 보는 숫자를 만날 수도 있다. 그죠? 포지션 정보를 이렇게 주다 보면. 근데 이제 주기함수로 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트레이닝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볼 거고 그러면 테스트에서도 이제 약간씩 값은 달라지겠지만 이제 뭐 너무 긴 문장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운드가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좋은 특징 중에 하나겠죠. 즉, 포지션 인코딩이 결국에는 이제 막 길게 써져 있는데 예로 한다는 거예요, 예로. 결국에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스칼라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워드 임베딩이 벡터인 것처럼 포지셔널 인코딩도 벡터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벡터로. 아시겠죠?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다? 사인과 코사인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WK 요게 뭐 결국엔 이제 진동수를 결정하는 친구겠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왜 하필 많이 있나요? 사실 뭐 이유는 글쎄요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적당히 큰 값이기만 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D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포지셔널 인코딩의 이제 디멘전. 결국 얘를 우리가 몇 디멘전을 할 거냐. 근데 보통 이제 워드 임베딩 디멘전하고 똑같이 가져가요. 나중에 더해줄 거니까. 나중에 이건 나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트랜스폼에서는 이제 768 사이즈로 많이 가져가는데 인풋을 이제 그거랑 이제 같이 맞춰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K는 이제 디멘전 인덱스겠죠. 여기. W1, W 이때는 K가 1인 거, 그죠? W2, W2,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는 거죠. 얘를 좀만 더 해석해 보면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요런 식이 만족해요. 사실 얘가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죠? 사실은 우리가 결국엔 막 딥하게 싸우면서 결국엔 트랜스포머든 뉴럴넷이든 딥하게 싸우면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의도했던 포지셔널 인코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은 어떤 재밌는 특징이 있냐면 자 우리가 요렇게 만약에 모델링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뭐 지금 만약 타임 스텝이 1이에요. 근데 뭐 지금 타임 스텝 1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타임 스텝 뭐 2, 3, 4 가서 타임 스텝 5에 대한 또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굳이 해석하자면 좀 이 장점을 말해주자면 얘에서 얘로 매트릭스 한 번만 곱해주면 짜잔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리니어한 연산으로. 한번 그냥 리니어한 매트릭스 연산 한번 곱해주면 이렇게 넘어간다. 즉 이런 얘가 왜 좋냐? 사실은 이제 뭐 굳이 우리가 장점을 말해주자면 이제 1이랑 약간 2와의 관계, 뭐 1과 3과의 관계, 1과 4와의 관계, 1과 5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니어한 관계가 되면서 매트릭스 한 번만 곱해주면 되는 리니어 관계가 되면서 뭔가 좀 이런 상대적인 특징을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실제로 그런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t가 아까로 치면 뭐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파이가 뭐 4라고 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1인 시점에서의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과 5인 시점에서의 포지셔널 인코딩이 서로 이제 매트릭스 고 한 번으로 넘어가니까 좀 더 이제 상대적인 거리나 이제 시간의 약간 그런 리니어한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그거는 다음과 같이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합니다. 코사인만 쓰거나 사인만 쓰면은 매트릭스 하나의 곱으로는 그게 되지 않지만.
그 교수님, 저기서 네, 그러면 네. 사실 사인 코사인은 좀 주기함수라서 t값이 계속 쭉 커지다 보면 앞에 전 타임 스텝에서 나왔던 거랑 나중에 뒤에 타임 스텝에 나왔던 거랑 약간 저 뭐지? 포지셔널 인코딩이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아,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되게 너무 좋은 포인트고,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이런 디멘전으로, 그냥 벡터로 가져갔어요. 포지셔널 정보를. 벡터로 가져감으로써 어떤 걸 해주냐면은, 벡터로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이 K가, 이 D는 이 벡터의 전체 디멘전, K는 이제 몇 번째 디멘전이냐, 그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 여기 뭐 전작가도 계시겠지만 뭐 결국에는 이제 주기함수고 얘의 주기성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주면 결국엔 디멘전마다 주기성이 달라요. 디멘전마다 주기성이 다른데 주기성은 이제 2파이부터 2파이 곱하기 이제 1만에 이제 2파이 곱하기 이제 만에 이제 뭐 거의 그죠. 요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주기가. 즉 진짜 웬만큼 엄청 길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잘 안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그래서 이제 교수님, 디멘션마다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성이 디멘션마다 다르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만약에 뭐 예를 들어 300 디멘션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타임스텝 첫 번째에서의 이 300 디멘전과 그다음에 나중에 한 만 타임스텝 갔을 때 300 디멘전 그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몇 개는 같을 수 있지만 다 같을 리는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왜 그런 걸까요? 네, 잠깐만요. 일단 제가 녹화는 하고 있는데 혹시 접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일까요? 그, 계속 로딩 중인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걸까요? 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어요? 안 나가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또 그런 심오한, 알겠습니다. 제가 길게 잡았어야 했는데, 그, 저희 원래 잠깐만요. 들어오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뭐냐. 들어오실 때 온라인 강의실에서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줌에서 들어오셨나요? 검색 기록? 온라인 강의실에서? 혹시 그러면은 제가 줌 링크를 드릴 테니까, 어, 잠깐만요. 친구들한테 이 링크를 한번 그러면은 사이트 열어서 들어왔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요 링크 한번 전달 한번 해주시겠어요? 혹시 이 링크가 접속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접속이 되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 링크로 접속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나요? 네, 저 링크로는 접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링크를 제가 좀 제 온라인 강의실에 지금 어떻게든 올려놓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강의는 이제 녹화해서 혹시나 오늘 못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네.
네, 이 링크를 주위에 한번 전달 한번 부탁드리고요. 친구들한테. 아까 남궁영수님 질문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질문 뭐일까요? 저 여기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K랑 D 값이 아직 정확히 이해가 안 아, 돼서요. 네. D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워드 임베딩 디멘션 몇 디멘션 할 거냐 우리의 선택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포지셔널 인코딩을 몇 디멘션 할 거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D는 우리 이 포지셔널 인코딩의 디멘전, 전체 디멘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D는 하이퍼 파라미터. 그죠? 그 다음에 K는 이제 몇 번째 인덱스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K는 자 만약에 0이다. 그죠? K가 만약에 0번째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제 W0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K가 1부터다. 그러면 이제 K가 1일 때 요렇게. K가 2일 때 요렇게. K가 3일 때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특정 타임에 대한 포지션 인코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시간 개수만큼. 그래서 이 K는 이 포지션 인코딩이 D 디멘션인데 첫 번째 디멘션의 값과 두 번째 디멘션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K는 1.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멘션과 네 번째 디멘션 구하고 싶다. K는 2. K는 2일 때 그러면은 I는 4고 I는 5니까 네 번째 디멘션, 다섯 번째 디멘션에 대한 값을 여기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는 그래서 몇 번째 디멘션이냐?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전체 디멘션에서 이제 저거는 사인이랑 코사인이 번갈아 두 번씩 나오니까 그래서 저기가 지금 W 맨 마지막에 2분의 B로 끝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K가 1이면은 이제 원래는 K가 0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K가 0이면은 이제 0번째와 첫 번째, K가 1이면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K가 2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값이 쭉쭉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은 이제 디멘전마다 있다. 디멘전마다 타임마다 이렇게 D 디멘전만큼 있다. 타임마다. 얘가 첫 번째 타임, 얘가 두 번째 타임, 얘가 세 번째 타임 아니에요. 이 전체가 하나의 타임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이고 그게 타임 개수만큼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리니어한 연산으로 이제 다른 타임으로 우리가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 할 수 있다 쉽게. 이제 그거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포지셔널 인코딩은 여러분 학습되는 요소가 없어요. 트랜스포머의 원 논문에서는 일단 트랜스포머의 원 논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지금 학습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이미 그냥 결국에는 이제 아까 이제 누군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레이블링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냥 타임마다 다르게 레이블링 주는 거다. 그다음 걔가 결국엔 트랜스포머에 어떻게 쓰이나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트랜스폼에서는 이제 뭐 글로브나 이제 워드투백 같은 워드 임베딩을 쓰진 않지만 얘는 자체적인 임베딩을 써요. 이제 이 토큰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이제 임베딩과 그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 두 개를 그냥 더해서 씁니다. 얘를 더한 결과를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토큰에 대한 이제 뭐 쟤라는 이제 정보도 갖고 있고 첫 번째 위치라는 정보도 갖고 있는 거죠.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베딩은 학습이 됩니다. 하지만 포지셔널 인코딩은 학습이 되지 않아요.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그 두 개를 어쨌든 서메이션에서 넘어간다. 얘를 이제 올려준다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결국에는 이제 막 포지셔널 인코딩 막 원리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서 길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인과 코사인의 이런 시누소이드 함수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다.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이 학습되는 요소가 아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떻게 쓰인다? 토큰에 대한 그 워드에 대한 인베딩하고 더해져서 쓰인다. 그리고 그 더한 게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간다. 디코더도 마찬가지고. 바이어스 텀을 만들어서 부여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바이어스 텀인데 바이어스가 이제 런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바이어스가 이제 그 이미 그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그다음에 그게 시간마다 다르다. 타임마다 서로 다른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 대신에 타임마다 동일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이제 만약에 이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됐고 만약에 그 다음 문장 또 다른 문장은 만약에 뭐 나는 뭐 오늘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토큰 인베딩은 얘에 대한 토큰 인베딩과는 다르겠죠. 얘는 다르겠죠. 근데 얘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과 얘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은 같겠죠. 둘 다 똑같은 첫 번째 위치라고 합니다. 그죠?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어떻게 잘 줄 것인가 이것도 한 가지 연구 주제예요. 얘가 뭐 NLP에서도 이제 많은 몇 가지 뭐 많은 아니고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변형이 있고 이제 또 마찬가지 이미지에서는 또 어떻게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을 줄 수 있을까? 이제 또 그래프에서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간 오늘의 이제 트랜스포머의 약간 가장 어쩌면 뭐 메인이라면 메인, 근데 약간 뭐 사실은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쩌면 더 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텐션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어텐션.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딱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포지셔널 인코딩 뭔지 배웠죠. 그냥 시누소이드 함수로 벡터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토큰 워드 인베딩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벡터를 더해준다. 그걸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이제 그 다음 뭐가 와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어텐션부터 일단 볼게요. 이 어텐션부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어텐션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링크에 굉장히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링크에 있는 그림을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요. 한번 네, 살펴보면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2개의 단어만 주어졌다고 가정할게요. 2개의 단어만. 이제 하나의 문장에 그냥 2개만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인베딩에는 이미 큰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해진 결과예요. 그게 여기 주어져 있다고. 그걸 X라고 하겠습니다. 토큰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해진 모든 게 다 고려된 인풋. 자, 그 다음에 결국엔 우리가 어텐션으로 뭘 계산하고 싶냐면 결국엔 이제 트랜스포머가 어떤 구조로 올라가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thinking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긴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뭐 나는 이제 뭐 오늘 뭐 이제 밥을 이제 뭐 있다고 할게요. 이제 뭐 붙여가지고 밥을. 그러면 이제 타임 스텝이 3이죠. 3. 그러면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속 이 랭스가 3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단어끼리 막 조합을 해야겠죠. 단어끼리 막 조합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나는만 있으면 얘가 어떤 문장인지 절대 알 수가 없죠. 오늘만 있으면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조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비율로 우리가 조합해야 된다? 그걸 해주는 게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나는에서 여기로 이제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 이 정보에 나는이란 정보를 얼마 가져올 거고 오늘은 또 얼마 가져올 거고 밥은 또 얼마나 가져올 거냐 그거를 계산해 주는 게 어텐션.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는 얼마 가져오고 오늘 얼마 가져오고 밥을 얼마 가져오고 얼마 가져올 거냐 그 어텐션. 여기도 마찬가지. 그 어텐션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의 관점에서 올려줄 때 나는이라는 것과 오늘이라는 것과 밥을이라는 것과 이 3가지의 이제 우리가 비율을 어떻게 해서 가져와야 되냐 그걸 계산해 주는 게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은 일단은 뭐 여기 뭐 thinking하고 머신이 그냥 나는이랑 그냥 오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사실은 이제 뭐 이것도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얘에다가 웨이트 매트릭스를 하나 곱해줘요. WQ라는.
이제 그러면은 뭐 적당히 이제 얘가 만약에 뭐 1바이 4 매트릭스 1바이 4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바이 3을 만약에 곱해주면 1바이 3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랑 WQ랑 곱해서 이제 Q1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곱해서 Q1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X2랑 WQ랑 곱해도 Q2가 나오겠죠. 여기 나와 있는 WQ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쉐어링 됩니다. RNN하고 어쩌면 좀 비슷하죠. 컨볼루션하고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여기 나오는 X에 또 다른 매트릭스를 곱할 거예요. 또 다른 매트릭스. WQ랑은 또 다른. 그러면 X에다가 WK라는 걸 또 곱해주면 또 이렇게. 또 X2에다가 WK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우리는 이제 뭐 키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아까 봤던 WQ 곱한 건 커리. 얘는 키. 그다음에 또 다른 매트릭스를 곱해요. WV. X 여기다가 WV 곱하고 여기다가 또 WV 곱하고 얘가 되는 거죠. 얘를 우리가 value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여기 써져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컬이랑 키랑 곱해줄 거예요. 이렇게. 다 프로덕트를 해줄 겁니다. 자, 마치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저장소가 있어요. 저장소. 이제 아니면 뭐 여기 뭐 그냥 이제 뭐 해시 테이블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저장소에서 값을 이렇게 빼오고 싶어요. 여기 뭐 키가 있고 그 키에 해당하는 이제 뭐 밸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키는 뭐 여러분들 주민번호, 뭐 밸류는 뭐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라고 할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쿼리를 막 날려요. 약간 아 뭐 나는 뭐 90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몇 년생이려나? 96, 97? 뭐 97년생의 뭐 이제 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제 약간 찾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콜이랑 키랑 저 키 주민번호 보면 뭐 지역이나 이제 생년월일 나오니까 비교해가지고 가장 이제 좀 높은 친구를 찾고 그거에 대한 밸류 값을 이렇게 쏙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콜이랑 키랑 일단 유사도를 계산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과정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아까 띵킹이 있고 머신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간다 했어요. 여기서 각각 올라가는데 자, 띵킹의 관점에서 띵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여기 또 띵킹의 관점에서 즉 띵킹을 커리로 해서 이제 머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신에 대한 키가 여기는 보세요. 띵킹에 대한 쿼리, 그다음에 띵킹에 대한 키예요. 그 띵킹이라는 관점에서 쿼리, 띵킹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키를 곱하는 거. 또 띵킹의 관점에서 머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띵킹의 쿼리랑 머신의 키를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스케일링 해주는 텀이 있어요.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키에 대한 요거에 대한 디멘전인데 왜냐면은 만약 쿼리 벡터도 엄청 크고 키 벡터도 만약 엄청 크면 두 개를 다 프로덕트한 결과도 굉장히 계속 커질 수 있겠죠. 물론 굉장히 계속 작아질 수도 있고 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약간 보정해주기 위해서 그 디멘전으로 좀 적절히 나눠주는 텀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12에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디멘전 여기 뭐 8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보통 64를 많이 써서 그런데 여기로 치면 이제 112에다가 여기 루트 3을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좀 스케일링 해주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맥스 해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뵀던 어텐션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소프트맥스 값이 뭐다? 띵킹 관점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쿼리가 다 띵킹의 쿼리를 쓰고 있죠. 띵킹 관점에서 정말로 띵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88%만큼 띵킹의 관점에서 머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10%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뭐다? 이제 내가 찾고 싶은 약간 정보를 말하면 그에 해당하는 약간 주민번호를 이렇게 막 검색해가지고 실제로 가져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져오는 건 밸류를 가져옵니다. 밸류. 자, 밸류가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여기다가 WQ 곱하면 Q, 커리. 여기다가 WK 곱하면 키.
여기다가 W 곱하면 그냥 밸류였어요. 다시는. 자, 그래서 0.88에다가 V1을 곱하고 0.12에다가 V2를 곱했다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적으니까 좀 희미하게 비주얼라이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은 얘가 뭐다? 탱킹의 관점에서 올라갔을 때 여기 머신의 관점에서 올라갔을 때 여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오는 Z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머신의 관점에서 이 머신 위로 올라가는 여기는 머신의 관점에서 탱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신의 관점에서 머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야겠죠. 그때는 머신과 관련된 쿼리를 활용합니다. 즉 Q2 곱하기 K1, Q2 곱하기 K2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동일.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다들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좀 이해가 마지막에 Z1은 어떻게 이제 활용되나요? 아, Z1은 두 개 더해요. 그냥 진짜 더해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얘가 나오고 Z2는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띵킹 관점에서 이제 띵킹 관점에서 요렇게 해주는 거고 머신 관점에서 또 이제 우리 Q2 가지고 Q2랑 K1 Q2랑 K2 할 수 있겠죠. Q2랑 K2, Q2랑 K1 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해가지고 나온 거를 Z2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얘가 Z1, 얘가 Z2. 이렇게. 진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Z1, Z2가 이제 프리딕션이 되는 그 워드 임베딩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원레이어만 쌓으면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일단은 아직은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보시면은 어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피드포워드 텀이 있고 다시 노멀라이제이션 텀이 있고 사실 얘를 우리가 n번 반복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이제 블락을 이제 n개 우리가 반복한다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Z는 뭐냐면 그럼 이 어텐션이 그냥 아웃풋인 것뿐입니다. 그러면 저 Z를 이제 인풋으로 해서 여기 노멀라이제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Z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예측하진 않고 Z는 어텐션의 어쨌든 아웃풋이긴 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가 제일 큰 값을 가시나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좀 그 부분이 이제 뭐 좀 항상 이제 뭐랄까요, 뭐 트랜스포머에서 막 엄청 자연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건 한 레이어만 쌓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n 블럭 쌓잖아요. 그죠? n 블럭을 쌓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러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점점 이제 약간 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계속 쌓이면서 계속 이제 흩어지니 계속 모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이제 레이어 저 연락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이 섞이면서 정체성이 흩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그런 현상은 이제 뭐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질문 없으시면 얘를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한번 봐볼게요. 매트릭스 형태로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데 그냥 우리가 그냥 매트릭스 형태로 좀 더 이제 아까는 이제 뭐 하나씩 봤죠. 그죠? 하나씩. 그죠? 여기서 이제 한 땀 한 땀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트릭스로 보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이제 단어가 결국 두 개였죠. 단어가 두 개인 상황. 단어가 두 개인 상황이고 우리가 결국 여러분 어텐션 몇 개 계산해야 돼요? 단어가 두 개면.
얘의 관점에서 각각 어텐션. 또 얘의 관점에서 어텐션 각각. 어텐션 4개 계산이 아니죠. 2x2. 그거를 매트릭스로 나타낸 겁니다. 자, 아까 단어 2개였죠? 그 단어 2개 그냥 붙여 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WQ 아까 곱한다고 했죠? 그럼 아까는 이제 Q가 이제 벡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매트릭스가 된 거죠. K, V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 했던 거를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Q의 K의 트랜스포즈. 그러면은 2 x 3, 그죠? 그 다음에 3 x 2. 두 개 곱하면 매트릭스 형태 2 x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2 x 2에 대한 이제 어텐션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단어가 2개였으니까 문장의 길이가 2니까 2 x 2인데 문장의 길이가 만약에 n이다. 그럼 n x n이 되겠죠. n x n. 그럼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면 계산하는 과정도 우리가 이제 n 스퀘어가 필요한데 이 어텐션, 이 웨이트, 이 매트릭스도 우리가 저장하고 있으려면 메모리도 n by n 스퀘어만큼 필요하니까. 사실상 n이 그래서 512를 보통 맥스로 잡아놔요. 실험적으로. 버트 같은 걸 보면. n을 그냥 512로 잡아놓고 만약에 n이 512, 그러면 512보다 큰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좀 쉽지 않죠, 사실. 이제 그때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트렁케이티드 이제 BPT를 활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n by n 매트릭스를 만들어준다. n은 뭐다? 단어 개수 또는 문장의 길이. 즉 문장의 길이가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서로 간에 우리가 지금 어텐션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왜? 자기 자신에 대한 결국 이제 하나의 문장 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텐션을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고. 자, 어텐션이 그러면은 여러분 꼭 한 번만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앞에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보면 이 어텐션 앞에 뭔가 붙어 있어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붙어 있어요. 멀티 헤드 어텐션.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텐션이 여러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자 여기서 지금 파라미터 뭐가 있어요? 파라미터 러너블한 파라미터 뭐예요? 얘, 얘, 얘죠. 그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WQ랑 새로운 WK랑 새로운 WV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죠? 그러면 새로운 Q가 나오게 되고 새로운 K가 나오게 되고 새로운 V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새로운 Q랑 새로운 K랑 새로운 V 집어넣으면 새로운 Z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새로 만들어줄 때마다 Z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해주는 거예요. 멀티헤드 어텐션. 그래서 WQKV 하나당 한 세트당 Z 하나씩 나온다. 한 세트당 Z 하나 나온다. 한 세트당 Z 하나 나온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얘네를 다 이제 컨캐터네이션 이제 합친 다음에 이제 뭐 리니어한 매트릭스 하나 곱해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올려주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텐션 여러 개 쓴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 개 우리가 서로 다른 중요한 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그냥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싶다. 이제 여기서 계산하는 어텐션,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다 다르면 우리는 만약에 서로 다른 다양한 중요한 걸 다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얘네가 다 서로 다른 걸 잡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제 그거 우리는 이제 약간 기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뭐 그거를 요새 뭐 기도 메타라고 많이 부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비슷해요. 기도 메타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하나만 쓸 때보단 낫긴 해요. 근데 이제 뭐 8개 썼다고 해서 8개가 서로 다른 피처 잡냐?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뭐 살펴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아직 우리가 이제 지금 어딜 본 거냐면 자, 여기 이제 여정이 많이 남았어요. 여정이 많이 남았는데 자, 인풋 인베딩 받고 그죠? 포지션 인코딩 받고 그죠? 더해주고 그다음에 얘 올라가서 어텐션 받고 그죠? 그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 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봐야 된다? 노멀라이제이션 봐야 됩니다. 여기 뭐 add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뭐 배우진 않았는데 네, 배우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진 않았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까 X 있죠. 어텐션에 인풋으로 들어왔던 거. 얘를 이제 한번 이렇게 마치 레진에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스킵 커넥션을 해가지고 X랑 아까 이 어텐션의 결과물을 Z라고 했죠. 그 두 개를 더한 거를 이제 또 노멀라이제이션 해준다. 그 애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선이 이렇게 있죠. X에서 이렇게 쭉 간. 그죠? 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그 봤던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으로 결국에는 이제 나타낸 것 뿐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Q1 관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가중치를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가중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Q1 관점에서 얘랑 V1 곱하고 얘랑 이제 V2 곱한 다음에 이제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Q2 관점에서 Q1이 아니라 이제 Q2 관점에서 똑같이 우리가 소프트맥스 값 구할 수 있고 똑같이 V1, V2 곱해가지고 Z2 구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뭐냐 결국 2x2 매트릭스죠. 2x2 매트릭스. 그죠? 그게 여기서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해줍니다. 소프트맥스를 해줘요. 자, 얘가 이제 Q1. 그죠? 얘가 이제 Q2. 그죠? 그러면 이제 Q1 관점에서 이제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죠? 또 Q1 관점에서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의 합이 1이 되도록 로우 와이즈하게 뭐 이거는 구현마다 다르겠죠. 로 구현마다 이제 뭐 다르겠지만 이 식에서는 로우 와이즈하게 이 로우마다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감사합니다. 중간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Q1 관점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합이 1이고 또 Q2 관점에서도 이제 합이 또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해주는 거는 이 로우 y마다 합이 1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x2가 됐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0.3, 0.7, 얘가 0.2,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계산 생각해 주시면 이제 그럼 얘랑 얘랑 곱해지고 얘랑 얘랑 곱해지고 얘랑 얘랑 곱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맥스 값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컬럼 YC마다 이제 합을 1로 만들어 줘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컬럼 YC마다. 그래서 이제 2x2니까 이제 0.3, 0.7, 0.2, 0.8 이렇게 됐으면 이제 V가 요렇게 됐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얘랑 얘랑 곱해지고 그래서 이제 얘가 얘랑 얼마나 중요한지 얘가 또 얘랑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아마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뭐 숙제로 낼지 어떤 부분 숙제로 낼지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잠깐 한번 저희가 그 수업 전에 잠깐 5분만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우리가 쓰게 돼요. 인터넷에서 세션에 있는 논문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거니까. 이 저자는 이제 얘를 인터널 코베레 시프트라고 부르기로 했다. 네, 지금은 잘 들리시죠? 끊기나요? 네. 얘를 이제 인터널 코베레 시프트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건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볼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 보면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한번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각각의 이제 레이어의 이제 인풋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학습 과정에서. 왜? 파라미터가 바뀌니까. 얘가 모델의 전체적인 학습을 늦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빨리 학습하고 싶은데, 빨리 수렴점을 찾고 싶은데, 빨리 최적의 값으로 우리는 수렴하고 싶은데, 그걸 늦춰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뉴런넷 같은 경우는 웨이트가 더 다르죠. 그죠? 웨이트가 더 다르고, 자, 그러면은 X 여기 H1, 뭐 H2, 여기 H3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뭐 백프로파게이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얘를 최적화할 때는 얘네들을 이제 픽스 해놓고 얘에 대해서 편미분했어요. 얘네들은 변수를 안 보고. 그다음에 얘에 대해서 또 편미분, 얘에 대해서 편미분, 얘에 대해서 편미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의 관점에서는 이미 얘네들이 최적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대한 그래디트를 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백프로파게이션 한다는 게.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서로 다 바뀌죠. 또 다른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이 레이어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략 한 평균이 이제 한 5고 분산이 1인 친구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웨이트를 이제 곱해주고 이렇게 계속 올라갔는데 한번 이제 로스 계산에서 백프로페이션 해서 웨이트가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갑자기 뭐 평균이 100이고 뭐 좀 가장해서 뭐 분산이 10인 친구가 왔어요. 바로 이전 스텝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다른 친구가 왔어. 그러면 얘가 적응하기가 어렵겠죠, 사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냥 진짜 만약에 진짜 그 파라미터 같은 거 다 떼고 생각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이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값의 평균은 0으로 분산은 1로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해주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 걔가 가우시안 분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라고 해서 다 가우시안 분포인 건 아니죠. 절대 가우시안 분포라는 보장은 없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어쨌든 그 스텝만 맞춰주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냥 평균 0이고 분산 1이면 이제 좀 문제가 몇 개 있어서 이제 다음 같은 파라미터들이 도입됐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좀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좀 이제 뭐 그 부분 미안하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녹화는 계속 되고 있었으니까 녹화본을 제가 또 온라인 강의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그러면은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고생 많으셨고 이제 기말 프로젝트랑 이제 논문 잘 선정해 주시고요. 네,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자.